안녕하십니까? 빅 아이엘츠 마스터에서 스피킹을 담당하고 있는 쉐리와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유닛 21을 통해서 아이엘츠 스피킹에 대한 전반적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엘츠 스피킹 시험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험은 원어민 시험관이 주도하는 1대1 인터뷰 방식으로 이는 컴퓨터 딜리버리 이기잼을 볼 때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필기고사는 컴퓨터로 보더라도 이제 구술고사는 똑같이 원어민으로 1대1 인터뷰를 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어 중심의 언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축약어를 쓴다든지 비격식어, 관용어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비격식어라고 해서 여러분이 슬랭을 많이 쓰시면 좋지 않다라는 점이죠. 요즘은 워낙 해외 경험이 풍부하셔서 어학연수를 다녀오셨다든지 아니면 영화나 팝송을 통해서 많은 슬랭을 접하시는데요. 그걸 쓰면 굉장히 네이티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쓰세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인터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면접이죠. 면접의 격식은 여러분이 차려주셔야 된다는 거. 그 점 유의하셔서 뭐 이런 제스처라든지 친구들이랑 하는 그런 너무 힙한 단어들을 많이 섞어 쓰시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은 11분에서 14분 정도 할애가 되고요. 정확한 인터뷰 시험 시간 및 날짜, 언제 몇 시에 보느냐 이런 거는 국가별로도 다양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인터뷰 시험 날짜는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나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실험 시행 기간에 따라서 스피킹 시험 날짜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온라인으로 시험 신청을 하실 때.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날 같이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게 대세이긴 한데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는 스피킹을 보는 날짜를 변경하실 수는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라인 시험 접수를 하실 때 접수 기관은 굉장히 다양하죠. 저희 시험스쿨에서도 여러분들을 시험 접수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시험 접수를 하실 때 보면 날짜 그리고 모듈 그리고 장소가 나오는데 이렇게 특이하게 스피킹 시험과 이제 필기 시험이 나누어지는 회차가 있죠. 여러분들이 나는 같은 날 스피킹 시험을 보기 싫다 하시면 이런 회차를 클릭하셔서 여러분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딜리버리 된 시험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요. 날짜뿐만 아니라 시험 시간도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개인 스케줄에 따라서 맞는 시험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일반적으로 아이엘츠 스피킹 시험은요. 여러분 최종 시험을 보는 날짜, 스피킹 시험 보는 날짜는요. 이메일로 4일 전에 통보가 되고요. 시험 시간표는 이틀 전에 이제 온라인 게시판에 다 다시 공지가 되니까요. 시험 보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시험에 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스피킹 시험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 첫 번째, 스피킹 시험 시간 20분 전까지 대기실에 도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오후 1시가 나의 시간이다. 나의 시험 시간이라면 20분, 즉 12시 40분까지는요. 대기실에 도착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가끔 응시자 중에 결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당겨서 시험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20분 전에는 대기실에 꼭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기실에 도착하셨다가 이름을 호명하면, 그쵸? 면접실 앞 의자에서 대기하다가 시험관이 입실 신호를 하면 노크를 하고 입실을 하시는데 이게 중요하죠. 때로는 시험관이 이름을 불러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직접 문을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건 시험관이 신호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가끔 어떤 학생들은 앞에 응시자가 이제 시험관을 떠나니까 이제 내 차례가 됐구나. 그래서 시험관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시험관이랑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스타트가 좋지 못하면 시험 내내 분위기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시험관의 입실 신호를 여러분이 듣고 입실을 해주셔야 돼요. 자, 입실할 때는요. 가볍게 이제 입 푸셔야겠죠. 그래서 인사로 Hello, how are you? How do you do? 이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시험관이 응시자 이름과 수험 번호를 말하면서 시험 녹음을 해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직접 자신의 이름과 수험 번호를 말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파트별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파트별 인터뷰가 끝나면 시험은 종료하는데요. 여러분이 시험장을 떠날 때까지 시험은 끝난 게 아니에요. 비록 녹음기는 멈췄지만 끝까지 좋은 인상 남기셔야겠죠? Thank you for your time 정도 인사하시고 공손히 인사하고 나오시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파트별로 시험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자, 파트는 3개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파트별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스킬이 다 달라요.
특히나 처음 들어가는 파트 1은 여러분의 제너럴한 conversation skill, 즉 대화 능력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나와서 얼마나 잘 듣고 자연스럽게 response, 응답하느냐가 중요하죠. 주제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친근한 주제, 쉬운 주제입니다. 여러분에게 객관적인 정보라든지 상식을 묻지 않아요. 여러분에 관련된 친근한 주제고요. 기본적으로 4분에서 5분 사이에 4개에서 8개 질문으로 유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8개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 말은 여러분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너무 짧게 하는 거죠. 한 줄 내외로 이렇게 짧게. 그러면 문제를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정해진 시간 내에 파트 1을 물어봐야 하니까.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받은 질문에 답변을 충실히 길게 했다면 5분 동안 4문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쪽이 유리하다? 당연히 4개만 물어보고 길게 답변을 해야 여러분들이 더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이 뒤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잘 알고 실습한 주제로 길게 말을 하면 그 질문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답변은 되도록 충실히 길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파트 2로 넘어가죠. 파트 2는 이제 여러분의 대화 능력이 아닌 프리젠테이션 스킬, 발표 능력을 물어봅니다. 즉 2분 동안 영어로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관은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아요. 2분 동안 방해하지 않아요. 자, 일단 4개의 질문이 적혀있는 토픽 카드를 줘요. 이제 토픽 카드 주제 하에 세부 질문이 4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필과 노트도 같이 줍니다. 그리고 1분 동안 토픽 카드를 숙지하시고 내가 과연 이 내용의 질문을 다 답변을 넣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발표를 할 건지 구상을 할 시간을 주겠죠. 1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가 한 메모와 토픽 카드를 군데군데 보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슬쩍슬쩍 보시면서 2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꼭 2분이 아니라 1분 30초만 넘으시면 기본적으로 괜찮고요. 근데 2분을 넘었어. 그러면 답변 중간에 시험관이 중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반드시 감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2분 동안 대기를 했는데 물어본 질문에 답은 다 들어갔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끊었어요. 그러면 감점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경우에는 내가 답변을 2개 정도만 하고 있는데 2분이 벌써 넘어가서 끊어버리면 사실 답변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겼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하셨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2분 안에 되도록이면 모든 답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답변 후에 관련 주제의 추가 질문을 한두 개 더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잘 오셨으면 이제 마지막 대단원의 파트 3 디스커션, 토론 능력을 물어봅니다. 자, 디스커션 하면 심층 질문으로 사실은 난이도가 가장 크죠.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개인적인 주제로 돼서 좀 친근한 주제를 물어봤다면 여기서부터는 주제가 좀 더 객관적이고 시사적이며 사회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상식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질문 자체도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토픽 카드에서 물어봤던 그런 주제가 Describe the holiday you enjoyed last time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 같은 주제가 파트 3에서는 What a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ourism industry in your country? 이런 식으로 헐리데이가 갑자기 관광산업으로 주제가 객관화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상식이 있지 않으면 사실 답변하기가 질문 자체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심층 질문이라 저희가 불러요. 당연히 의견은 논리적으로 잘 피력해 주셔야 되고요. 4분에서 5분 동안 4개에서 8개 질문이 나오는데 답변 길게 하면 질문수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이 점은 파트 1과 동일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뷰에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당황을 할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딱 들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못 들은 거예요. 멍해져요, 머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죠? 또는 질문을 너무 스치듯이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이럴 경우에 감점이 두려워서 대충 여러분들이 게싱을 해가지고 추측을 하셔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요. 오프 토픽이 나는 게 제일 좋지 않거든요. 물어본 질문에 아예 완전히 엇나간 대답을 해주시면 감점률이 굉장히 커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I beg your pardon? 또는 I'm sorry, but could you repeat the question, please? 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물어보셔도 좋아요. 물론 이 표현을 매번 모든 질문에 사용하면 당연히 좋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시험 보실 때 한 2번 정도 사용하시면 나쁘지 않으니까요. 정말 내가 놓쳤다 싶으면 과감하게 물어보세요. 자, 다음 상황 볼까요? 질문은 여러분이 다 들었어요.
뭘 물어보는지도 알겠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라서 갑자기 멍한 거죠.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출을 열심히 보고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또 어떤 내용을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가끔 당황하시죠. 최근에 나왔던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천문학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천문학이란 주제 자체가 한국어로도 우리가 잘 논하지 않죠. 별자리를 물어본다든지 또는 Do you often look up the sky? 이렇게 가끔 하늘을 쳐다보니 왜? 이런 식으로 또 why not?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제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불쑥 뭐 질문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시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하시면 일단은 어떻게든 show must go on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내용을 상상하시거나 내 얘기는 아니지만 영화나 책이나 친구 얘기도 내 얘기라고 생각해서 간접체험한 내용으로라도 어떻게든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별자리 물어봤는데 별자리 모르겠어요. 근데 별자리 이름이 뭔지는 알거든. 사수자리, 천칭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뭐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 자리가 영어로 표현하기는 좀 편한 것 같아. 그래서 fish sign이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어내셔도 사실 여부를 시험관이 확인해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도록 어떻게 지어내서라도 답변은 해주셔야 돼요. 멍하니 답변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바꿔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꼭 어떻게든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관이 질문을 했어요. 들었는데 정말 모르는 거. 이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한 번 다시 들려주세요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단어의 발음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숙지하셔야 돼요. 딱 파악해요. 캐치하셔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으로. 물론 질문을 많이 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 형식으로 단어의 뜻을 간접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어느 정도는 풀이를 해주죠.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질문이 이거였어요. In what way does discarded package causing environmental problem? 딱 들으니까 패키징 알아듣겠고 환경 문제 알겠는데 discarded가 걸려요. 이게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모르는 단어야. 그러면 얘를 콕 집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한 번 더 들려줄래요? 해서 다시 한 번 들어서 단어의 발음을 숙지하신 후에 그쵸? 그런 다음에 Does the discarded package mean rubbish? 이건 내가 guess한 거거든요. 상황을 보니까 왠지 쓰레기 대충 이런 것 같아서 이게 포장재잖아요. 포장재가 환경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유발하니까? 라는 질문인데 요 앞에 discarded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상황상 rubbish로 guess를 하거나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다이렉트하게 물어보세요. What does discarded mean? 하면 시험관에 따라서는 풀이를 하거나 패러프레이징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접근해서 어떻게든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답변을 하려는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점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러분들 고민하시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IELTS 스피킹 시험 채점을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하고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 외로 채점 기준은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요. 자, 첫 번째, 채점을 할 때는요. 얼마나 유창하고 일관성 있게 대답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자, 플루언시와 코헤런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유창성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반복하시거나 더듬고 수정하시면 안 돼요. 자, 반복인가라는 건 가끔 여러분들 중에는 말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빨리 안 떠오르니까 반복적으로 actually 매 문장마다 붙이시는 분들 있어요. 어떻게든 말은 해야 되니까. 자, 감점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수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끔 여러 말을 뱉었는데 아차 싶은 거 있죠. 예를 들어 I go to school yesterday. 이거 과거 시제 써야 되는데. 이러면 I went to school yesterday 하고 한 번 정도 다시 해서 수정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꾸 수정하시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문법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든지 실수를 자주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실 좋지 않죠. 그리고 단어 문법 찾으려고 머뭇거리시죠? 어떻게? 머릿속에 문장 하나 딱 다 만들고 입으로 뱉으시면 이미 너무 늦어요. 머릿속에 문장 나오는 순간 입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두 개를 같이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을 잘 쓰시면 이제 일관성에서 어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연결어를 여러분들이 군데군데 넣어서 내가 말하는 말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일관적으로 전개가 잘 되고 있어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hence, therefore, that's why, having said that 쓰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 말고 뭐 또 더 간단한 and, also, but, that's why, so 이런 것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제의 전개 및 전환이 잘 되셔야 돼요. 이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연습할 겁니다.
자, 이게 유창성과 일관성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들이고요. 자, 어휘력 당연히 중요하죠. 다양한 어휘력을 잘 구사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점수에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어휘력을 잘 채점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특히나 영어 특유의 관용 표현 자연스럽게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득점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식 표현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 이디엄 많이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이디엄은 그렇게 점수를 많이 주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상황에 맞는 단어들이나 이제 프레저 버브라고 하는 그렇죠? 요거 구어에 많이 써요. 문어보다는 구어에 맞는 프레저 버브를 잘 활용하신다든지 콜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동사랑 목적어가 잘 맞게 되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구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같은 동의어 반복보다는 패러프레이징 해주시면 점수가 좋죠. 즉 한정된 형용사로 돌려막기 좋다는 무조건 nice 아니면 good보다는 excellent, brilliant, amaz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돌려 쓰실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법 내용하고 정확성 찾아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문법은 정확해야 되죠. 그리고 다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장 형태나 형식을 자연스럽게 구사하시면 당연히 고득점으로 이어져요. 분사구문이라든지 관계대명사나 진주과주어, 투부정사 이런 것들을 골고루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기본은 성수일치예요. 시제와. 이런 것들을 틀려버리면 아무리 화려한 단어를 쓰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감점이 크겠죠. 그리고 발음입니다. 발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세요. 선생님, IELTS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시험이니까 제가 영국식 발음 쓰면 가산점 붙나요? 또는 영국식으로 발음해야만 되나요? 라고 고민하시던데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이 미국식 영어를 쓰시든 뭐 영국식, 호주식 아니면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식으로 쓰시든 간에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발음은 정확하고 억양이나 인토네이션도 잘 살리시는 것이 발음 면에서는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키포인트들이고요. 절대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유 있는 발음을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치 나는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도하는 리포터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속도 정도나 그보다 조금 느리게 하셔도 발음만 정확하게 조리 있게 말씀하신다면 고득점에 충분히 승산이 있거든요. 빨리 말해서 오 대단히 영어 잘하나 봐. 이거는 논 네이티브 사이들에서만 그렇게 먹히는 전략이고 이제 우리가 네이티브 앞에서 당연히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또박또박하면 훨씬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음은 그 부분을 더 유의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스피킹 공부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복 비법 저희가 세 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기출 문제든 기출 예상 문제든 여러분은 최대한 시험 보시기 전에 많은 문제를 읽고 노출하셔야 돼요. 왜? 노출을 왜 해야 되냐? 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아,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구나 하면서 말할 거리를 뭐로? 영어로. 한국어로 쓰지 마시고 영어로 브레인스토밍을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어로 하다 보면 그걸 한 단계 더 가셔야 돼요. 영어로 또 다시 트랜슬레이션 하시면 한 단계가 더 생겨서 시간도 지체되고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답이라도 일단 영어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What's your favorite color and why? 라고 이렇게 나온 문제가 나오면 일단 문제를 읽고 좋아하는 색깔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답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yes, no question으로 단답형인지 아니면 WH question으로 답을 바로 내야 하는지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제가 그 다음 강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답변을 하실 때 항상 두 갈씩 논리로 먼저 답변을 주고 왜 그 답이 도출됐는지를 하나씩 풀어주시는 게 논리 전개에 가장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답을 해야 되는데 yes, no도 답이에요. 만약에 yes, no question으로 do you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yes 또는 no라고 답을 분명히 짧게나마 해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풀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이제 yes, no나 단답을 한 뒤에는 얘기를 어떻게 길게 부풀려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자, 일단 답의 논리 전개는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먼저 답하시고 왜 그 답이 도출됐는지 why가 중요하죠. why가 그 다음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줄 거예요. 이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조금 더 붙이거나 구체화시킨 부연 설명 하나 더 붙여주시고 자, 예시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부연의 또 다른 부연 설명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 말은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 또 도출된 그 다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자기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으로 근거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what's your favorite color? 좋아하는 색깔 뭡니까? 그리고 왜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으니까요. 일단 좋아하는 컬러 답 먼저 얘기해 주세요. My favorite color is blue. 또는 I like blue most. 일단 답은 먼저 확 주세요. 그리고 왜 블루야? 그러면 이유가 나와야겠죠. Because it reminds of sky and ocean. 근데 이 sky하고 ocean이 어떤 결론을 또 같이 끌고 오냐면 That makes me feel relaxed. 이 색깔들, 스카이 오션은 날 항상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그 색깔을 생각나게 하니까 블루가 좋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거야. 나 블루 셔츠 많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가장 좋은 논리성을 보여주는 건 라이팅에서도 여러분 배우셨지만 수미상관이에요. 기승전결에서 기하고 결이 답이 내용이 같은 거죠.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서 한 큐로 글이 딱 이어져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럼 되게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다라는 느낌을 딱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바지로 That's why my favorite color is blue. 이렇게 해서 앞에 나온 내용을 물론 패러페이징을 해주면 더 좋으시고요.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논리적 있게 전개가 쫙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볼 예시 답안들도 이 논리 전개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연습예를 제가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리면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의 구는요.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습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써먹으시면 연결구로 되게 좋은 부분이니까 숙제하셨다가 한번 외워서 써보세요. 그래서 답변 멀쳐 나왔어요. 두 갈식이라서 Blue is my favorite. The reason I like it most is 하고 잡아줘요. 이유죠. 첫 번째 이유. 왜요? Color reminds you of the beautiful sky and spacious blue ocean. 두 개가 돼요. 근데 which, 이 sky하고 ocean은 어떤 또 다른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까? Makes me feel relaxed and refreshed.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결론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I have plenty of blue shirts. 이건 자기 일상생활의 예시라고 보도 좋고 부연 2라고 보셔도 좋아요. Wear them quite frequently. 그리고 결론에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수미상관 일치시켜주는 거죠. That's why I can say blue is my favorite. 그래서 다시 쓰셔도 되고요. I like blue most. 이런 식으로 약간 패러프레이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분량은 이렇게 한 3-4줄이면 파트 1에서는 가장 좋아요. 저는 고득점에 욕심이 좀 있어요. 저는 7점, 8점 받고 싶습니다. 그럼 더 말하셔도 좋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파트 1은 그래도 대화, conversation이니까요. 너무 혼자 길게 말하지 않도록 한 요 정도 분량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끝났으면 음원 따라 말하기, 쉐도잉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공부가 끝났으면 하드웨어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저희 교재에서는요, 저희가 제시하는 모든 모범 답안의 음원 파일을 원어민 선생님이 멋지게 발음해준 음원 파일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100번 활용하셔서 쉐도잉 하시면 됩니다. 쉐도잉이라는 건요, 음원을 따라 말하는 건데 쉐도잉을 통해서 여러분 발음 교정이라든지 억양 또는 내용의 구성까지도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스피킹 시험에서 공부하는 쉐도잉과 리스닝용 쉐도잉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스피킹용 쉐도잉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 일단 음원을 여러분이 틀어요. 틀어서 한 줄씩 끊으세요. 문장 단위로 끊으세요. 일단 한 줄 단위로 끊고 그 문장을 한 번 더 듣는데 한 번 더 들을 때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한 문장을 끊는 거죠. 주어나 동사가 바뀌는 부분을 끊는다든지 5단어인데 3단어는 몰아서 한꺼번에 읽고 그 다음 쉬고 한 단어 읽고 그 다음 한 단어 이런 식으로 숨을 쉬는 포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음으로 어떤 단어 그룹은 한꺼번에 주르륵 읽어버리는 부분 거기가 연음이고 스피드를 좌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딘지 여러분이 끊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단어 속의 강세라든지 문장 속의 억양 이런 것도 표시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1회 한 번씩 듣고 표시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이 음원 듣고 다시 읽어서 최대한 모방하시면서 읽어보시는 거죠. 자, 다시 모방해서 읽을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 크기로 내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조그맣게 독서실에서 중얼중얼 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댁에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한 번에 한 줄이 아니라 한 번에 2-3줄씩
문장을 듣고 따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업그레이드 버전. 이제는 예문을 보지 않고요. 듣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이런 경지까지 드리고 마지막 최종 버전은 어떤 거냐? 들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부분 내가 알고 있는 단어나 이런 어휘로 바꿔서 패러프레이징해서 다시 리프레이징해서 말씀하시는 여기까지 오시면 아주 고득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브레인스토밍 예시문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blue is my favorite color 하면 뭐 이런 정도가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주어 여기서 끊고 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문장 보면 the reason I like it most is 하고 보통 포즈가 여기 들어가죠. That the color 하고 끊어주고 reminds of a beautiful blue sky and the spacious blue ocean 이런 식으로 억양이나 액센트가 들어가서 단어는 이 액센트 강세가 첫 음절에 들어가는지 뒷음절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점을 찍어서 읽을 때 되도록이면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처음엔 좀 느리지만 그렇게 읽다 보면 나중에 숙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쭉 읽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영어가 여러분들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드웨어, 즉 텅이라든지 성대는 단련이 좀 필요해요. 따라 읽기를 통해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구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훈련인 거죠. 근육 훈련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훈련해 주시면 되니까 쉐도잉은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쉐도잉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과연 내가 잘하고 있을까? 자가 진단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레코딩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는 녹음 기능이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쉐도잉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자기 답변은 확 녹음을 해서 이제는 대져놓고 객관적으로 내 답변을 여러분이 평가 채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당신 지금 발음 여기가 이상해요. 문법 이거 다들 틀려.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보다 훨씬 개선 효과가 높아요. 왜냐면 자기 머리에 각인이 되거든요. 내 목소리를 내가 듣고 나 여기 발음 이상하게 하네. 너무 속도가 느리네. 나 여기 문법 자꾸 이거 과거시 틀리네. 못하네. 이런 걸 자기가 내 목소리를 듣고 깨닫잖아요. 그럼 자기 머리에 그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다음번 말하실 때 더 조심하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과거 시제를 자꾸 틀리세요. 발음이 이상해요.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아서 잘 못 고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코딩을 통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자기 점검하는 건 정말 한 수예요. 숨겨진 한 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레코딩해서 자기 목소리 들으면 정말 손발 오글오글 하실 텐데도 그래도 꾹 참고 들으시다 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 굉장히 개선 효과가 높으니까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프랙티스 테스트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문제 저희 교재에서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제. Do you enjoy being your current age? 하고 물어봤어요. 자, yes, no question으로 나오는 do you로 물어봤고 키워드는 당연히 age고 current는 뭐 스쳐 지나가듯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나이 만족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유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 이제 그다음 전개의 흐름에 따라서 먼저 대답 해피하다, 좋아요, yes 하시면 구체적으로 몇 살이길래 yes인지 나이도 밝혀주시면 좋겠죠. 근데 왜 자기 나이에 지금 인조잉 하고 있는지 이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보다 자신감이 가질 수 있어요. 좀 긍정적인 여기서는 형용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기가 전보다 훨씬 더 개선됐다든지 더 성숙해서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드린 모범 그 답안에는 more confident in myself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 more confident 하게 됐는데 또 왜요? 사실은 부연 1이. 왜냐면 내가 나이를 32살이 되니까 사회성이 더 개선됐어. 더 좋아졌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 문장 뭘 쓸지 모르면 왜를 생각하세요. 왜? 근데 왜 더 자신감이 늘었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요. 그리고 또 다른 부연. 자기가 나이를 먹으면서 더 지식이 더 쌓인 거죠. more knowledgeable 해줬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묶어서 이유 부연 1, 2로 이렇게 전개했고요. 게다가 32는 아직 젊잖아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고 포텐셜이 많은 나이예요. 별로 그렇게 아직 늙은 나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만족해요. 해피, 인조이 해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요거 내용을 한 번 더 서머라이징 하거나 강조하면서 끝나시는 거예요. 수미상관 기억하시죠? 대체로 overall, I'm very happy 또는 뭐 that's why I'm happy with my age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셔도 좋겠죠.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은 표현 몇 개만 짚고 갈게요.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답변을 바로 해줘야 돼요.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하면서 시간도 버세요. Yes, I do. 하고 조금 포즈 갖고 그 다음 내용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현재 시제로 물어본 답변에 이렇게 현재 완료 쓰시면 그 시제도 변형이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엑스트라 포인트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I've just turned 32. 자, 나이가 나 이제 막 32살 됐어요 라는 표현으로 현재 완료에다가 become 생각하시지 마시고 turn 쓰시면 훨씬 더 콜로코레이션이 좋은 표현이에요. 영어스러운 영어 표현. And feel more confident in myself. 왜냐하면 because나 as 쓰셔도 돼요. 근데 since 좀 더 멋있죠? I believe that my social skill has greatly improved. 여기 또 현재 완료 들어간 거 보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했으니까 also 또 다른 부연 들어가네요. Much more knowledgeable. 전보다. 그래서 비교급도 굉장히 좋아요. 비교급, 최상급도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쓰시면 이런 것도 문법적으로는 엑스트라 포인트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시제도 과거 한번. 그러니까 시제의 variation과 함께 연결구가 참 잘 들어가 있죠. Of course, I'm still quite young. So 결론을 나타내는 이 연결구죠. I have many more things to learn about an experience. 여기 experience는요. Many more things to learn, many more things to experience. 동사예요. 그래서 결론, 오버를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 다 너무 많아서 선생님 뭘 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 가장 무난한 거. That's why I can think, I can say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Being 32 is good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문장을 쌓았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울 건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하는지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캐블러리도 연상을 좀 해보시면 요거는 그냥 종이에다 여러분이 한번 넣고 끄적끄적해서 보캐블러리를 어디까지 내가 전개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인조이한다. 그래 난 내 나이가 좋아. 해피하다면 이런 유사어들 satisfied with, feel mature, confident, experience, wiser 좀 더 현명해지겠죠. 전보다. 그러니까 knowledgeable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더 발전된, 점점 더 발전, 진화하는 느낌? develop, improve 이렇게 들어가셔도 좋고 저는 제 나이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요 하시는 분들 worry about, 걱정돼요. be concerned about, 비슷한 말이죠. 동의어죠? 왜냐면 grow old, 점점 늙어가요. get older 하셔도 좋지만 grew라는 동사도 잘 쓰시면 영어스러운 표현이죠. 그리고 have wrinkles, 여러분 이제 피지컬리하게 물리적으로 육체가 늙으면 주름 생기는 거 싫어요 이런 표현 하실 수 있고요. have not come true나 have not achieved는 아직 내 꿈이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나이가 나이만 먹어서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 여러분의 연상의 자유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보캡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런 표현 하고 싶은데 하면 이제 여러분 사전을 찾아서 표현도 좀 만들어 보시고 그게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age 하면 어떤 단어들이 연상이 될까? 쭉 한번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를 점점 먹는다. get grow older, mentally, physically 어떻게? 이런 표현 같은 거. look young for one's age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데? 동안인데? 뭐 동안이 베이비 페이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세요. You look young for your age. 이렇게 많이 표현하니까 이런 표현도 쓰시면 좋고 뭐 생일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age니까. 그래서 생일 주인공은 birthday girl, birthday boy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리고 birthday는 아실 테고요. 그리고 막 뭐 몇 살이 되었어요 할 때 become보다는 have just turned고 이런 거죠. 다음 달이 되면 저 이제 딱 30살 돼요. 이럴 때는 미래 진행을 쓰시는 거예요. will be turning. 여기는 will have turned가 아니라요. 미래 완료가 아니라 미래 진행을 쓰시고 진행 뒤에는 미래의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 같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표현 주시고요. aging은 노화예요. 그래서 요 뒤에 부사를 붙여서 aging slowly라든지 aging quickly라든지 이런 거 붙여서 더 확장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좋은 단어가 있고 내가 쓰고 싶은 단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보캐블러리는 이런 식으로 확장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연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Describe a woman who is important in your life. Who is she and what is she like? 자, 엄밀히 말하면 이 표현 같은 경우는요. 타스크, 즉 파트 2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의 문제 유형과 좀 유사한데 오늘은 첫 개강이니까 전반적인 문제들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대답은 어머니. 자, 어머니가 왜 나는 가장 좋아?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성격도 물어보고 중요한 사람인가? 이유. 어머니는요 조용하고 온화해요. 그래서 calm and mild고 그래서 왜 그런지 부연 설명으로 목소리가 조용하세요. gentle voice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근거죠. 그리고 또 성격이 되게 attentive 하세요. 그래서 어때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항상 고맙게 느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물론 진짜 파트 2 프레젠테이션은 내용을 좀 더 길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2분 동안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들어갈 건데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문제에서는 describe woman who is important in your life and who is she and what is she like?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like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때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니까 personality를 주로 많이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외모를 물어보고 싶으면 look이라는 동사를 그 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look이라는 동사를 반드시 넣어줄 거니까요. 그냥 like라고 물어볼 때는 기본적으로 personality 쪽에 많이 치중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나오고 성격 설명 그리고 중간에 연결을 넣어서 정리 그리고 마무리 that's why. 이런 순서대로 하되 진짜 실전의 파트 2는 분량은 요거보다 좀 더 길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Do people in your country use public transportation a lot? 이라고 물어보는 yes, no question이니까요. 대답은 yes, no 이런 걸로 먼저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public transportation은 뭐인지 railway라고 답을 콕 찍어줬죠. 그리고 왜 railway가 가장 인기 있는 대중교통수단인지 이유를 잡아줘요. 왜냐면 왜 그게 잘 발달되어 있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논리적 전개가 3단인 거예요. 구체화시키고 왜? 근데 그것도 왜예요. 두 번째 이유예요. 매우 비싸지 않은 요금, 즉 요금이 저렴해서가 두 번째 이유죠. 그래서 마무리, 그래서 나도 선호해, 나도 자주 써.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건가 봐요. 보면 Yes, we do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in particular란 연결어군요. 구체적인 예시를 해줄 때 되게 좋아요. 여러분 중에서는 public transportation의 구체적 예시로 철도가 아니라 서브웨이를 고르실 수도 있고 버스를 고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대중교통수단을 하나로 끌고 가기보다는 그 중에 하나인 그 철도를 콕 집으니까 내용이 더 디테일해지면서 표현하시기에 편해서 아예 딱 집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대중교통수단을 하나로 그냥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잘 발달되어 있어요. 왜? 그리고 특히나 high population density, 높은 인구 밀도를 잘 처리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나와요. 게다가 furthermore. 자, 보시면 연결어구가 조금 더 심화되어 있죠. The fares are very reasonable. 요금도 굉장히 비싸지 않아 합리적이에요. 따라서 therefore, that's why many people prefer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rather than 비교하고 있죠. To drive a car. 자, 엄밀히 보면 이 세 번째는요. 파트 3 디스커션 유형의 답변을 조금 축약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연결어구가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writing essay 쓰실 때 쓰는 연결어구 좀 익숙한 거 많이 나오죠. 말씀을 하실 때도 파트 3는요. 요렇게 좀 더 심화된 어휘를 통해서 내가 논리적이다라는 걸 많이 어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 첫 강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서 전반적으로 IELTS 스피킹에 대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 구체적으로 파트 1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배운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